오늘 민지는 주말 아침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피드에는 친구들의 명품 가방 인증샷,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이 가득했죠.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저런 걸 사야 뒤처지지 않는데. 그런데 잠깐 민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옷장에는 작년에 산 명품 지갑이 있지만 딱 한 번 쓰고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 지갑 가격이면 좋아하는 작가의 책 20권은 살 수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유행이니까 샀던 물건들. 그리고 막상 사고 나면 후회했던 순간들. 오늘은 2026년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필코노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필코노미,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필코노미는 필요하다의 필과 이코노미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합리적 소비 경제를 의미하죠. 2010년대만 해도 우리는 플렉스 문화에 열광했습니다. SNS에 명품을 인증하고 과시적 소비가 하나의 성공 지표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2020년대 들어 팬데믹을 겪으며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이 물건이 내 삶에 진짜 가치를 더하는가?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2025년 소비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20, 30세대의 67%가 가격보다 가치를 중시한다고 답했고 42%는 충동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것이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지만 선택적으로 안 사는 현명한 소비인 거죠. 그렇다면 심리학적으로 왜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사회적 비교 이론. 1954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아를 평가한다는 거죠. 다시 민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민지가 친구들의 명품 인증샷을 보며 불안해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나는 뒤처지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특히 SNS 시대에는 이 비교가 24시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타인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보게 되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충동 구매 확률이 2.3배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도파민 보상 시스템. 뇌과학적으로 보면 쇼핑은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구매할 때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죠. 문제는 이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된 길버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구매로 인한 행복감은 평균 2주 이내에 사라집니다.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물건을 사게 됩니다.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요. 이것이 반복되면 쇼핑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실 회피 편향.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입니다. 인간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할인 세일 마지막 날, 오늘만 특가. 이런 마케팅 문구를 보면 우리는 합리적 판단을 잃습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생각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대형마트에서 실험한 결과 30% 할인이라는 문구를 붙인 상품이 원래 가격 그대로인 상품보다 68% 더 많이 팔렸습니다. 심지어 그 상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소비 심리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심리학 기반의 실천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 1. 31룰.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즉시 구매하지 마세요. 장바구니에 담고 30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MIT 행동경제학 연구소의 실험 결과 30일을 기다린 사람들의 73%가 그 물건을 결국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민지는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장바구니에 담고 한 달을 기다렸더니 어느새 그 욕구가 사라졌고 대신 정말 필요했던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이가치 기반 소비 리스트 만들기. 심리학자 스티븐 리스는 인간에게는 16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성장과 배움, 건강과 웰빙, 관계와 연결, 창의성과 표현. 자신의 가치를 3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물건을 살 때마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 구매가 나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가? 예를 들어 민지의 핵심 가치가 성장과 배움이라면 명품 가방보다는 온라인 강의나 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만족감을 줄 겁니다. 실제로 코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경험에 대한 소비는 물질에 대한 소비보다 3배 더 오래가는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전략 3소비 일기 쓰기.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쓴 돈과 그 이유를 적는 겁니다. 커피 5,000원, 친구와 대화, 온라인 쇼핑 89,000원, SNS 광고 보고 충동 구매. 2주만 써보세요. 자신의 소비 패턴이 명확히 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관찰하고 인식하는 능력이죠. 연구에 따르면 소비 일기를 쓴 사람들은 3개월 후 불필요한 지출이 평균 34% 감소했습니다. 전략 4 SNS 디톡스. 기억하시나요? SNS가 사회적 비교를 부추긴다는 사실을요. 하루 30분만 SNS 사용을 줄여보세요. 대신 그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세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서 SNS 사용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한 그룹은 4주 후 우울감이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충동 구매가 43% 줄었습니다. 전략 5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원칙. 새 옷을 사고 싶다면 옷장에서 하나를 기부하세요. 새 신발을 사고 싶다면 오래된 신발 하나를 버리세요. 이 원칙은 심리적으로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구매 전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듭니다. 둘째, 미니멀한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UCLA 신경과학 연구소에 따르면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5% 낮았습니다. 3개월 후 민지는 변화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정말 듣고 싶었던 심리학 온라인 강의를 결제했고 SNS 사용 시간을 줄이며 독서 시간을 늘렸습니다. 옷장에는 정말 좋아하는 옷만 남았고 매일 아침 입을 옷을 고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지출이 줄었는데 행복감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겁니다. 필코노미는 단순히 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의미 있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31룰, 가치 기반 소비 리스트, 소비 일기. 하나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심리렌즈,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코노미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